자, 민주당의 영원천민들께서 주말에 국회에 나와서 열심히 일하세요. 좀 쉬자, 우리도. 근데 실제로 이 사람들이 토론회를 하고 막 그랬는데 내용이 뭐냐면은 민주당 망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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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해라 하고 있는 거예요. 기사가 헤드라인이 어떻게 뽑혔냐. 200석은 자뻑이다. 과반은커녕 승리 가능성도 없다. 개딸은 파시즘이다. 야, 그냥 쫄보들인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치에 정쩌도 모르는 정말 민주당에서 없어져야 될 정말 이런 인간들이라고 좀 봐요. 아니 왜 그러냐면 200석은 자뻑이다. 과반은커녕 승리 가능성도 없다. 고사를 지내라 망해라 망해라는 거고 개딸이 파시즘이래요. 당신들이 개딸을 알아요? 모른다니까? 아니 알면서 저러는 거예요. 알면서 들어서. 저러니까 저 세 4명 국회의원이 진짜 악질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본인들이 현장에서 다 봤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그래도 끝까지 저렇게 개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아니 누가 보면 개딸이 탱크 몰고 가서 정권 잡은 줄 알았다면서 무슨 개딸 파시즘이래. 진성 당원을 이렇게 멸시하고 조롱하는 국회의원들의 모임이 과거에 존재했던 적이 있습니까? 저는 진짜 놀랐고요. 이것도 처음에 5명이라며 이상민 껴가지고. 근데 그 다음에 1차 이거 토론회 할 때는 그나마 윤영찬까지 와서 4명이었죠. 지금 2차 하니까 3명 됐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뭐 20몇 명, 우리 뭐 조인 해줄 국회의원들이 많다. 아무도 없잖아요, 지금. 거기다가 저 사람들, 그러니까 뭐 이원욱, 김종민, 뭐 조홍천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인터뷰하면 인터뷰 말미에 꼭 갖다 붙이는 말이 뭐냐면 내가 공천 때문에 이러는 줄 아느냐. 공천 때문에 그러네. 나 공천에 관심 없다. 이게 어차피 공천은 다 이렇게 그 불공평하게 할 건데 그런 공천 받아서 뭐 하냐. 나 공천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니다. 이렇게 말을 꼭 붙여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입니까? 공천 공천 시켜달라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공천이 아니면 이렇게 뭔가를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 공약 진짜 그 프로그램 정말 잘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공약별로 다 비교를 해봤더니 저 영원천민, 윤영찬, 이원욱, 조응천, 김종민 저 4명이 다 꼴등을 했어요. 그런데 이 토론회를 통해서 저 영원천민 4명이 계속해서 하는 말이 뭐냐. 아까 보여주셨던 그 헤드라인 모아놓은 것들을 다시 한번 보면요. 대의원제 폐지. 이거는 개딸 파시즘이래. 또 파시즘도 아니고 파시즘이 정당되는 것. 아니 지금 지금 지지하는 지지자들, 그러니까 권리 당원들의 대부분이 대의원 폐지하라고 이야기한 지가 자기들이 또 혁신계라고 불러달래매. 혁신위에서 그렇게 하자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안 한다고 했던 사람들이 혁신계라고 불러달라고 하고 있으면서 이제 대의원 폐지에 대해서 대놓고 반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홍위병처럼 비주류를 색출한다. 언제? 홍위병처럼 비주류를 색출한 게 아니라 우리는 꼴등을 색출해냈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원칙과 상식이 대의원제 축소는 팬덤 정치 늪에 빠지는 길. 얘네 진짜 너무 맞춤법도 다 틀리고 일단 기자들이 난리인데 대의원제 축소가 팬덤 정치 늪에 빠지는 길이 맞습니까? 지금까지 대의원제 이 제도를 이용해서 그렇게 잘 해먹으셨기 때문에 지금 이거 지키고 싶어서 이 안달인 거잖아요. 네. 이게 되게 열받는 게요. 진짜 악질인 게 어제 토론회에 조기수 교수가 나왔어. 조기수 교수가 민주당의 가장 큰 문제가 이재명이 후보였다는 거래. 조기숙은 제가 좀 알아요. 조기숙은 노무현 정부 때 홍보수석했죠. 근데 문재인 정부의 초반부터 뿔이 났어요. 자기를 안 불러줬다고. 그래서 문재인 정부를 까는 걸로 문재인 정부 임기 내내 그 짓을 한 사람이 조기숙이야. 근데 지금 저 토론회에 조기숙을 부른 사람들이 누구야? 소위 친문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이잖아요. 조응천이나 지금 저 이원욱이나 김종민 할 것 없이 다 친문 파리를 했었잖아요. 그 문재인을 까는 조기숙을 데려다가 토론회 시키면서 이재명 까게 만들어. 얼마나 악랄한 자들입니까? 그러니까 아까 개딸 얘기하는데 한마디만 할게요. 이 사람들도 예를 들면 뭐 일부 제가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지역구 사무실 가가지고 왜 이재명 사진이 없어 하는 사람들은 어느 당에나 있는 넌닝구와 백바지 같은 거예요. 말하자면 김대중 대통령 때도 강성 당원이 있어서 강목 들고 싸우고 있었다고. 그 현실인데
뭐냐면 자기한테 문자 폭탄 보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중에 민주당 지지자가 아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 거라는 생각을 안 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정치인이라고 하는 게 누군가가 나를 때려. 근데 때리는 그 배경에 내 정적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갈라치기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이걸 일종의 기회 비용 같은 걸로 체불을 해야 되는데 이제는 아니 갈라치기가 왜 없겠어요. 지금 뭐 소위 말하면 온라인에 그런 세력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면 개딸이 보낸 듯 저번에 한번 이원욱이가 민주당 당원인 것처럼 해갖고 네, 뭐 네. 했다고 알고 봤더니 당원도 아니었잖아요. 네. 문자. 그런 놈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면 그 정도는 정치인들이 감수하고 지나가야지. 이거를 지금 개딸이라고 하는 사실 새롭게 나타난 개딸이 어느 정도의 느낌인 거냐면 우리 같은 사람들 나이 진짜 50 넘도록 운동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민주화 운동. 그 후에 대가 끊겼어. 근데 그 젊은 층들이 지금 처음에는 정치를 모르고 들어왔다가 지금쯤 민주주의에 대한 굉장히 많은 훈련이 돼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당원들을 저렇게 때리는 것은 비열함을 넘어가지고요. 정치하면 안 되는 자들이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개딸이 무슨 아니 개딸이 다 좋지는 않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개딸은 포지티브한 선거운동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아니 더 이상 개딸에 대한 설명을 계속할 필요도 없는 게 이 사람들은 개딸이 누군지 알고 있고 일부러 이렇게 쓰기 때문에 이 말은 뭐냐면 진짜 민주당을 사랑하는 강성 지지자 사실은 진성 당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 대해 계속해서 격화시키고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당원의 지지를 받지 않는 국회의원이 되고 싶은 사람을 우리가 경선에서 살려둬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이렇게 민주당을 사랑하는 지지자들만 당원만 골라서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는데. 아니, 근데 그러니까 이원욱이 받은 그 문자가 정말 강경, 그러니까 갈라치기를 하기 위해서 보냈는지 아닌지 아마 자기네들 알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원욱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게 개딸이 보냈다라고 해야지만 본인 스스로 그렇게 취해야지만 피해자 코스프레 계속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마차님의 조어인 영원 천민한테 한 말씀 드리고 싶어요. 영원히 천민할 거 아니면은 이게 그런 거예요. 당원들 전체 절대 다수의 뜻에 마음대로 활동을 하다가 당원들한테 인기가 떨어지니까 이거를 저번에 그랬잖아요. 유튜브 공천이라는 얘기를 해버렸잖아. 유튜브 시대이고요. 그럼 민주당이 옛날처럼 온라인 당원들 빼고 오프라인에서 현수막만 걸고 밖에서 집회만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자기들이 예를 들어서 윤석열과 싸우고 당원들 절대 뜻에 따랐다면 그런 행보를 해왔다면 우리 같은 유튜브들이 이 사람들을 안 불렀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친윤석열 반 이재명 반 민주당 쪽의 분위기로 끌고 가다가 인기가 떨어지니까 이걸 강성당원 유튜브 공천 개딸 이런 식으로 치환시켜가지고 결국 내 지역구에 새로운 도전자들 들어오는 거 유튜브 공천이고 개딸 공천이고 이렇게 가는 것은 정치인들이 할 짓이 아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민주당이 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그 대의원제 손본다는 거 물론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이게 지금 언제 정확하게 한다는 건 없어요. 언제 하겠다는 건 없어요. 다만 이게 지금 민주당이 이제 저 공천 룰을 최종 통과시키는 중앙위 등을 통과할 때 이것도 넣겠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 상황에서 지금 기존 6, 70배 달하던 대의원 비중을 권리당원 대비 한 20배 정도로 떨어뜨리겠다는데 이걸 반대를 해? 원래 당원들이 요구했던 건 1대1이었잖아요. 1대1이죠. 지금 20배로 떨어뜨렸다는 것도 많이 떨어졌다라고 평가는 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원하는 건 1대1입니다. 대의원이 뭔데 20표를 가져갑니까? 그 저것도 바뀔 생각이 없고요. 그냥 난 기득권이에요. 이번에 말씀드렸지만 저거는 뭐랑 연관돼 있냐면 이재명 대표 이후에 당대표 선출하는데 대의원표 지고 있으면 그래도 최고위원이라도 해먹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당대표는 내가 봤을 때 저런 세력들은 민주당이 없어지지 않는 한 당대표 못합니다. 아니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이재명 가지고만 사법 리스크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지금 돈 봉투 때문에 난리 나서 대의원제 고치자고 했는데 왜 이야기는 쏙 들어가고 다시 대의원제를 1대20으로 하겠다는 걸 놔두냐고요. 물론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1대1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거라고요. 국힘도 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못합니까? 그러니까 내 말이. 자 다음에 이낙연계라는 게 있긴 있더라고. 나 놀랬습니다.
민주당 내 이낙연 지지 세력이라고 하는 게 있더라고. 상상 속의 거 아니에요. 그 상상 임신 같은 거. 저게 어떤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냐면 대선 때 윤석열 지지했던 일부 당원들이 있었잖아요. 네. 같은 애들이라고 봐야지. 신당 창당한답니다. 노래 하나 부를까요? 잘 가세요, 잘 가세요. 뭐 아니 근데 쓰레기 청소해 주는 건가요 굳이 그러면? 저렇게 신경을 써줘야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어차피 그러니까. 쥐들이 내가 알아서 한마디만 할 텐데. 할게. 니들 그냥 양아치야. 있잖아. 대선 때 윤석열 지지하고 어떤 새끼는 대선 때 민주당 사람이라면서 이재명 대표 욕설 들고 전국을 다니고 그런 놈들이 있잖아요. 그래놓고 윤석열 정권 들어서 가지고 자유청연맹 무슨 직책 하나 맡고요. 자유청연맹한테 나는 말이 우리 벌금 대신 내달라고 하는 지지리들. 저런 애들한테 인생의 가치가 있어요? 인생의 가치라는 게 있어요? 돈벌이 수단인 거지 정치라는 게.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고 뭐 수도 없이 가스라이팅 당한 뒤에 이제는 똥오줌 못 가리면서 이재명이 완벽해서 지지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민주당의 여러 후보들 중에서 세상을 바꿔줄 그나마 적임자였기 때문에 지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낙연이가 대선 후보가 됐으면 내가 다시 한 번 말씀드려요. 뇌피셜로. 당신들 뇌피셜 내가 바로 정밀 타격해 드릴게. 지난 대선은 저쪽 보수 쪽에서는 문재인 정부 심판 선거였다고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의 반사체인 아니 발광체인 반사체인 이낙연이 나오면 이재명 후보보다 10배 이상 표로 졌을 겁니다. 그나마 이재명이니까 행정 잘하고 1등 나버리고 막 그러니까 이재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나마 그 표를 좁혔던 거예요. 이낙연 지금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 지지율이 얼마나 나옵니까? 전체에서 2, 3%밖에 안 나오는 사람이에요. 저거는 그냥 민주당 갈라치기예요. 아무 의미 없다. 이낙연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민주당 후보들 선거운동하고 다니면 사람들 안 갈 겁니다. 대장동은 누구로부터 나왔습니까? 근데 그 대장동에서 이재명이 돈 받았다는 증거 있습니까? 쟤네들 인간성 자체가 윤석열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이코패스야. 공감력 하나 없어. 어떻게 미안함이 없어. 이재명은 신이어서 지지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갖고 있는 후보들 중에 가장 나았기 때문에 지지한 거예요. 아니 뭐 신당 창당을 하든 말든 이 안에 무슨 네임도 한 명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 기사가 났으니까 아는 거지. 별로 뭐 알고 싶지도 않고 무슨 개딸 전체주의 거부한다 이런 워딩부터가 너무 찌질하고 양아치스럽지 않습니까? 개딸이 누군지 뻔히 아는 사람들이 다시 한번 무슨 그 공산 전체주의 윤석열의 워딩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사람들 때문에 연동형이 이렇게 가도 되는 거냐라는 비판만 더 받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진짜 이낙연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화가 나는 부분이 뭐냐면 한 일주일 전인가요? 뭐 이재명 사법 문제 어쩌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이재명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대장동 어떠한 그 증거 하나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낙연은 정말 이재명 대표 털듯이 이낙연을 털면 본인은 안 나올까요? 그러니까 안 터니까 지금 좋아서 저렇게 떠들고 있는 거죠. 예. 그렇죠. 사법 리스크 아직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주둥아리를 확 공업용 공업용 미싱으로 미싱으로 해버리고 싶다 정말. 그게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 사건은 역사에 남을 사건이에요. 그렇게 털었는데도 구속 못 시킬 정도면 안 받은 겁니다. 깨끗하게 산 거예요. 자, 어쨌건 나가려면 빨리 나가라. 아무 의미 없다 이게. 그러니까 여론조사에도 안 잡히는 0.00001도 안 되는 애들이 나오고 신당 창당한다 그러면 처음 알았어 나이들.